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멍청한 인사를 했다라고 원색적인 막말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손수건으로 눈물까지 훔쳐가면서 치켜세운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가도 했는데요.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. 그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이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.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.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장면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. 지난번에 전 대표님하고 하면서 5년은 짧다. 5년은 너무 짧다. 한 10년, 20년을 해도 된다. 저런 사람은.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최 박사님께서 눈물이 이제 흘러내렸는데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.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.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게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대장동 재판 물론 중단돼 있긴 합니다만 검찰은 이 대통령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걸 두고 천재성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하는 부분. 어떤 면을 천재성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글쎄, 걸까요? 저도 좀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천재성이라는 게,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,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그 공익 환수한 것이 천재성이다.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개념을 설정하면 그 이제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 사업에서 그 공익 환수를 한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. 네네.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천재가 돼야 되는 거죠.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기준으로라면. 네.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그러면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뭐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의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의 5천억에 가까운 배임 혐의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배임 혐의 외에 뭐 뇌물 뭐 이런 거로는 현재 그 기소된 게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데에서 자기가 뇌물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. 뭐 이런 의미에서 천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저도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. 그 천재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.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저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뭐 하늘이 낸 사람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의 구설에서 잘 빠져나왔다. 아마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. 뭐 그래서 이제 최동석 처장의 기준으로 보면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겠죠, 자기는. 네. 그래서 천재성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. 좀 그렇게 약간 그 빙의를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설명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 천재성이 어떤 면에 천재성을 봤던 걸까요?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? 그 모르겠어요.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 사람이 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애수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뭐 또 그렇게 설명한 유튜브도 있더라고요. 애수님이시다는. 하늘에서 점지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아부나 아첨, 아량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가기에는 좀 아까운 사람이에요. 국무총리도 돼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하급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.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어떻게 보면 중앙공무원 한 75만 명 이상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저런 어떤 보편적이고 타당한 생각, 사고에 있어서 결여된 사람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을 할 수 있느냐예요. 그러면 그게 당연히 인사검증당에서 걸러내야 하는 거죠. 저것은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유튜브를 좀 이 썸네일 제목만 좀 뭐 한 20, 30개
뭐 서치해 보면 네.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오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랬을까? 아니면 저렇게 자기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을 한 건가? 도저히 저 사람은 뭐 전문성에 있어서 뭐 일부 기업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맡은 건 맞대요. 근데 그것도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구설수가 있었거든요. 더군다나 뭐 신입사원들 뭐 모아놓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 미래가 없다느니 뽑은 걸 후회한다니 뭐 그런 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사 관련 업무 하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인사 전문성이 아니고 인사를 맡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어떤 면을 보고 저렇게 발탁을 했는지 그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부하고 그런 걸 보고 뭐 발탁한 게 아니냐. 그러면 아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떤 기준이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반영될 것인가.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이제 APM이라고 해가지고 네.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영양지수 같은 걸 개발했다는 거 네네네. 아니에요?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 뭐 96점인가 7점, 뭐 추미애 75점, 네. 뭐 윤석열 113점, 뭐 그런 식으로 줬다는 거예요. 마이너스. 네. 마이너스 113점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보다 점수가. 네, 조국 마이너스 47점. 그런데 인사혁신처 갖고도 혁신한다고 하면서 네.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인사를 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. 그건 이제 우리의 목소리인데 어쨌든 개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사람에 대한 점수를 매긴 건 있긴 합니다. 어쨌든 개인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절정에 달하는 건 또 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의 이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까지 소환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떤 얘기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동생이 시장이라는 관직에 올랐으니까 총림의 가정에 조금은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통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해왔던 생각이에요. 그러나 이재명은 도저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. 성남시장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네.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없었다.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. 후회하면서 인간은 성숙해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상황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. 조기현 변호사님. 지금 쭉 들어도 잘 이해가 잘 안 가요. 아까 천재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. 개인의 의견들 쭉 들어봤는데 이 하이데거의 존재 경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저도 쉽게 어렵네요. 말 그대로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으로 뭐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, 네. 그러니까 최동석 그 혁신처장이 그 본인이 기업 활동을 그만두고 인사조직연구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 관련된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가진 것을 하면서 이재명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지원 활동을 유튜브를 통해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. 이제 당연히 뭐 그 언론이나 일반에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 주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과정이에요. 또 본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뭐 그 리더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지켜 세우고 뭐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과장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. 근데 뭐 그 표현 자체가 뭐 축복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들으면 좀 과하다 싶긴 한데 국민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. 네네. 분명한 것은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제 과거 발언들이 일거에 지금 다시 공개되면서 그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생기는 상황이라는 점을 본인이 잘 인식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과거 뭐 자기가 공직에 언젠가 나갈 걸 생각하면서 뭐 일상을 잘 관리하고 꼭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등용을 한 건데 그러면 국회 출석했을 때 태도가 문제였다고 보는데요. 어쨌든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은 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 이 정책에 필요하다고 해서 네. 중용을 했다고 하면
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잘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묻는 말에 대해서 뭐 TV 없어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면 전 의원의 전 예.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이 있는 인사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썼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후에 이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된 발언은 분명하게 사과하고 네.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좀 분명히 밝혀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계속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